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요즘에 또 풍수 아이템들도 많고 또 풍수 영상도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이 많고 많아도 그 영상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내 집에 갖다 놓으면 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보 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내 성격도 있고 내 주관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보는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풍수템을 설정해서 그걸로 내 집에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영상은 터에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연시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끝나면 연시가 올 때 이제 상반기 스타트를 기준으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 먼저 나를 관리하는 것보다 내 집을 먼저 어떻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의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체크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집에 있어서 돈이 좋아하는 터가 있고 돈이 싫어하는 터가 있고, 또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좋아하는 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수월하게, 아니면 좋은 기운과 그리고 좋은 맥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집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터도 있어요. 돈이 싫어하는 터, 좋은 기운이 좀 약간 자기는 약간 꺼려하는 그런 터들은 첫 번째로는 되게 어수선하게 만든 터죠. 집을 들어갈 때 사람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현관이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일관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관문에 있어서 막 신발장이 어지럽혀져 있다거나 신발장이 크면 아무래도 신발이 좀 많아도 좀 옆으로 그냥 치우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텐데, 신발장도 작은 데다가 신발도 막 겹겹이 쌓아놓고 그리고 보여지는 거기 눈에 있어서 이런 기운들이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일관문에 있어서는 현관문 같은 데를 좀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보통의 풍수 동선이 현관문, 그 다음에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에서 있어서의 만큼은 가장 파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그리고 너무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환풍기를 틀어서 그 습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영상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집에 있어서의 물건은 최대한 밀어놓고 안 보이게, 그리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아니면 조화스럽게 해놔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떤 집에 가면 물건이 쌓여져서 정말 지나다닐 틈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벽에다 물건을 막 이렇게 적재함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집마다 성주의 자리, 그리고 좀 영적인 그런 기운보다는 좀 신령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깨끗하게 놔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마저도 막 이렇게 짐까지 채워버리게 되면 그 집은 걱정, 어떤 고민거리, 그 다음에 어떤 비관, 부정적, 아니면 내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역방향의 기운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그 해에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벌어 들어있는 수익금은 많아도 나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은 깨끗이 청결하게, 그리고 너무 5만 가지의 물건으로 너무 산만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굵고 짧은 게 좋듯이 물건도 그냥 큼직큼직한 거 그냥 하나 딱 포인트로 해놓고 나머지는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막 걸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중, 절제, 이렇게 아마 집을 좀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내 기운보다 집의 기운이 나보다 더 세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집, 결국은 나하고에 있어서 궁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고, 내가 운이 안 좋아도 그 집을 들어갔을 때 뭔가가 집에서의 나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터의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하고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터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터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은 어떤 풍수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본인들께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척척 하시는 분들도 좀 생겨나곤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곤 하죠. 근데 그 어떠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맞는 집을 들어가야지, 나보다 기가 세거나 그리고 나보다 좀 어떠한 그 집을 들어갔을 때 너무 묵직하고 무겁고 부담이 가는 그런 터들은 이제 터에서 인간을 지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눌리는 이런 감이 많다 보니까 발전되는 속도가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막 몸이 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야 하는 일들이 내가 순조롭게 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돌고는 하지만 항상 정체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터는 나한테 있어서는 작더라도, 초과 삼간에 들어가더라도 나하고에 있어서는 양기, 음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터를 만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맥이 굉장히 많은 집인데요. 생기가 넘쳐 흐르는 집도 있겠지만 수맥이 넘쳐 흐르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터의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또 명당을 다스리는 터도 있고, 또 명당을 뺀 나머지 부지에 이제 뭐 원룸 아니면 빌라, 뭐 다세대, 뭐 물론 좋은 빌라도 있겠지만 그런 터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양기가 많은 터도 있지만 또 음기가 많은 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움직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수맥이 굉장히 많은 집은 어찌됐든 무언가를 머금고 있다는 거죠. 음한 기운을 머금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뭔가 속도가 전혀 나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좋은 기운과 금전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들어와서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오다가 반사쳐서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집들은 또 이렇게 싼 집도 있고 좀 이렇게 등이 오싹할 정도의 서늘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또 공간을 차지하는 맥이 흐르는 부분의 집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집은 반드시 조금은 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데 굳이 그 집이 가성비로 따졌을 때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두루두루 살 때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가볍게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집에서는 먹고 자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땐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시점, 해가 저물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내가 편안함을, 어떤 힐링을 좀 가지면서 여기서 집에서 뭐 TV도 보고 책도 보고 음식도 먹고 하다가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을 잘 때 이 수맥의 영향은 100%, 1000%, 10,000%를 받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맥의 영향을 받으면은 나한테 있어서는 되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더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하는 법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움직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머물고 있는 집. 자, 차가운 기운이 머물고 있는 집은 풍수 효과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액자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식품을 활용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동서남북의 그런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정화를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머물고 있는 집을 그대로 방치해서 머물고 살다 보면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좋은 영향을 하나도 득을 받을 수가 없고 계속 실로 릴레이를 가기 때문에, 이럴 때 나한테 발생하는 효과나 여기에서 발현되는 증상들은 질병도 생길 수 있고 몸에 칼을 대는 어떤 병명으로 내가 계속 혹독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금전이 계속 세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집에 머물고 있는 한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한은 내가 아무리 그 운의 대운을 나한테 대입시켜 봤자 그 집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있어서는 좋게 발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또 섬세하게 바라보는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털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비중에 차지하는 50%가 넘는 분들이 거의 털에 있어서 많은 거를 여쭤보고는 하시는데요. 그 털가 나한테 있어서 부귀영화도 주지만 또 반대로는 모든 거를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가다가 풍비박살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그래도 순조롭고 원만하게 살았고 어느 정도 금전에 있어서는 내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어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분들도 그냥 그 돈에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에 쉰 것처럼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서 무언가를 짓거나,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은 털을 딱 들어갔을 땐 문서 탈과 이동의 탈이 한꺼번에 이렇게 증폭이 돼버리면 정말 그때서부터는 금전은 먼저 메말름과 동시에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별의별 일이 막 갖가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되게 무서운 거고, 이런 무서운 거를 알면서 방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어떤 속도의 변화, 그리고 내가 지금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지, 지금 불안정한지를 자세히 그런 것들을 보고 난 후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어떻게 정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물어보고 전문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도, 어떤 조언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의 전체적인 1년 12달의 불이라고 하면 이 불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이 2026년도의 해에 움직임의 변화와 내가 꼭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방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반드시 선택을 하기 전에는 물어보고 조언 듣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